본 에피소드는 거침없는 성적 표현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들으실 때 서로 민망해질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성적으로 민감한 청소년 및 성애 보수적인 분들의 청취도 금지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어떤 사람들이건 인터뷰를 할 수 있고 어떤 말이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전해주는 우리나라 거의 유일한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답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 한 분은요, 지금까지 우리 팟캐스트에 나오신 적이 없는 굉장히 평범하신 분이세요. 그냥 주부이긴 한데 그냥 주부가 아니야. 사실은 이게 황진미님과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진미님의 아마 또래도 비슷하실 것 같고, 근데 황진미님 힐링 방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헌정 방송인가요? 네, 아니 헌정은 아니고요. 황진미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계시는 그런 분을 한번 모셔서 황진미님이 지금부터는 저분과 인터뷰 대상이 되시는 거 한번 해보는 그런 역할 같은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저분을 왜 모셨느냐? 자, 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팟빵 순위 같은 거 이렇게 쭉 보면 간혹 19금 그런 콘텐츠가 있죠. 우리도 가끔씩 19금을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주로는 시사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간혹 야 시사 이야기에서 왜 저렇게 니들 야한 이야기에서 못 들어주겠다 하는 우리 어머니 같은 분도 계십니다. 민망하대. 그렇긴 한데 그거는 이제 우리 나이가 느낄 수 있는 일종의 권한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저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운동권적인 이야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야한 이야기만 하느냐 이런 건데, 근데 사실 19금 콘텐츠는 이목을 끌긴 참 좋아요. 콘텐츠만 좋으면 괜찮다 싶으면 금방 순위에 올라와서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그런데 저분이 어떤 분이시냐,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섹스 앤 더 누나라고 굉장히 관심을 받았던 어른들의 성이야기 같은 거였는데요.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백도님이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목소리가 굉장히 맑으신 분인데 그분이 홍시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분이세요. 아, 과일이시구나 이분들이. 예. 홍시, 근데 백도? 예. 아. 그런데 뭔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그 이야기를 이따가 다 하시고. 난 모르겠어요. 모신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저분이 지금 새롭게 런칭한 팟캐스트가 이제 아마 자기들 간에 어떤 내부적인 게 뭐가 있나 봐요. 그 부분은 제가 물어보고 싶진 않고. 그녀의 사생활이라고 줄여서 그생이야. 미생에서 따온 거기도 한데요. 근데 검색을 해보시면요, 뭐가 나오냐면 그 팟캐스트 로고에 자세히 보면 눈이야, 사람 눈. 근데 이걸 세로로 놓고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여성의 성기로 보입니다. 봐봐요. 검색해보시면 다 나와. 뭐라 그랬어요? 그녀의 사생활. 그녀의 예. 지금 완전 떴나요? 아니 이제 파일이 하나 나갔습니다. 띄어쓰기 하면 검색이 안 돼요. 다 붙여쓰기 하십시오. 근데 그 전에는 섹스 앤 더 누나가 저분의 장점 같은 게 드러나는 건데, 섹스 앤 더 누나에서의 역할은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들어봤는데요. 백도님이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하드한 분이시고요. 네. 저분은 일반 주부신데 감춰져 있던 욕망 같은 것들을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아,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경험담 같은 거 이야기를 하는데 뭘 팟캐스트에서 그냥 막 해, 뭘 해. 근데 갑자기 흥분된 상태에서 네. 또 그쪽으로 머리를 돌리려고 하니까 네, 보고 있어요. 이게 팟캐스트의 장점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쁜 성기네요, 눈이. 저는 이제 저분을 왜 모셨냐면요, 19금 방송을 하니까 그런 분들을 모시진 않아요. 그거는 저희 팟캐스트 취지에 안 맞고. 네. 황진미님은 이를테면 중년 여성으로서 의사이자 영화평론가시지만 섹스리스로 유명해요, 우리 방송에. 뭐가 유명해 또. 아, 진짜. 그러니까 청취자는 다 아는 이야기. 왜 우리 찌진자매 그걸로 유명하잖아. 대한민국의 네. 64%가 섹스리스 부부라고 얘기했잖아. 네, 황진미만 그런 게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래서 그 섹스리스를 이야기하면 신비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신자유주의 이야기를 또 항상 당연히 꺼내고, 그렇죠.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홍시님께서 황진미님과 좀 비슷했던 분이세요. 그걸 어떻게 깼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거지. 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섹스의 어떤 정말 제대로 된 재미? 인간으로서 느낄 만한 당연한 권리 같은 것들을 못 느끼고 살다가 그거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 같은 걸 한번 들어보자. 쉽게 말하면 운동권 측면에서 보면 섹스권 확보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그렇지, 지금 그렇지. 듣는 거네. 자, 정식 인사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길긴 했는데, 자, 전 섹스 앤 더 누나 그리고 현 그녀의 사생활의 출연자이신 그 유명한 홍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부가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산다. 삐삐로트는 앞으로 이제 삐삐 클리닉으로 굉장한 아이템이었어요. 5호점까지는 아예 가게까지 내드려버려요. 1인이 하는 파마 염색 전문 미용실. 강남이라 그러면 거의 가격이 반도 안 되는,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파마할 수 있게, 염색할 수 있게 해주는 샵이고, 프랜차이즈 확대 확산을 위해서 1호점부터 5호점까지는 사장을 모신다. 그래서 파마 자신 있는 분들만 오시면 가게 다 내드리고 월급쟁이 사장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삐삐 클리닉 방송 내용 관련 문의
1588-9170입니다. 송고비네. 사진만 보고도 술을 먹기 시작한 지가 이제 슬슬 근처에 체인점이 생겨서 직접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되는데 진짜 먹고 싶으시면요 이걸 키워야 돼요. 송고빈에 체인점 문의하실 분들은 051-555-2244 홈페이지 들어가서 직접 보실 분들은 www.순고빈에 한글로 순고빈에.com 되겠습니다. 26,000원 스마트폰. 마릴로 해서 전파 인증을 무사히 받았고요.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다 문자로 회신이 갔을 겁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물건이 들어오기까지 앞으로 약 반 달 좌우. 곽승훈 애무사. 최근에 이제 저쪽 사업주하고 뭐 합의 사항에 관련한 중재를 지금 맡아서 해주고 계시고요. 조만간 좋은 결과 있을 걸로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곽승훈 노무사님이 우리 광고를 듣고 나서 예무사랑. 그러니까 직업을 바꿔보려고 생각을 하고 곽승훈 노무사 010-992-7766 참 좋은 해독 주스는 아마 신비님이 하신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예. 참 좋은 해독 주스. 제가 지금 2주째 먹고 있잖아요. 예. 사실 감직도가 달라지. 콘다는 기본으로 나오고 다른 부위가 막 팔뚝이 막 이 감직도가 틀려지더라고. 예. 경련이 일어나는 네, 거야. 막 전면이 일어나고. 팔뚝이 마비되는구나. 네. 네, 근데 이게 소화가 잘 되면서 이게 혈액순환이나 이런 게 잘 된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 지금 제가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정말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아이 설마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사나흘 만에 바로 팬이 되셨어요. 참 좋은 해독 주스 1588-5391입니다.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설날 맞이 이벤트. 참 좋은 해독 주스 선물용 5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를 선물로 더 드립니다. 새날에서 듣고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새날 애청자임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혜택이 더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연대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엄청 미인이세요. 아름다우세요. 제가 저희 동생들한테는 항상 우리 방송 절대로 까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제 상상을 하다가 목소리는 좋은 것 같은데 상상했는데 까면은 아니다. 아니요, 예쁘세요. 네. 네. 접대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예쁘세요. 아니 오히려 저희가 차린 게 없어가지고 대접하기가 참 워낙 저희가 생긴 게 낙후해서. 이게 쓸만해 보이지가 않죠 여기 첫 이탈리아에. 반상인데 이거 다 그냥. 저는 북한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이게 연배에서 돌 줬다가 이쁜 왔대. 손님이 오셨으면 그 격에 맞는 사람들이 맞아줘야 되는데. 그러게. 근데 참. 미모와 포스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이거 웨이브도 예뻐요. 네. 귀걸이도 센스 있고. 근데 이제 삐삐로뜨한 것 같진 않아. 그래서 저 스캔 다 했어요. 네. 그 팟캐스트에서 네. 사람의 목소리를 듣다가 보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네. 일단 저는 19금의 출연자로서가 아니고요. 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알기에는 네. 저분이 이상규 씨 알죠? 나는 네. 찐박이다. 네. 그쪽에서 간혹 팟캐스트 강의 같은 걸 하세요. 거기를 제대로 수강하신 팟캐스터십니다. 근데 그걸 배우시고 나서 네. 내가 만들어야 될 컨텐츠를 고민을 하잖아요.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일단 그 강의를 들을 거고. 네. 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접근성이 가장 쉽거든요. 주목받기는 되게 쉬운 주제예요. 섹스 뭐 네, 네. 이런 건데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팟캐스트가 하고 싶었던 이유는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정말 한 20년 정도 저는 제가 불감인 줄 알고 살았고 그래서 남편한테 그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35 넘어가면 의학적으로는 35 넘어가면 여자가 조금씩 이제 성감대가 깨면서 알게 된다 그러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40이 넘어가고 한 2, 3년 전부터 조금씩 그게 이제 좋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저는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하면 알아내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면 나는 왜 모르고 살았을까?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건 이건 뭘까? 그러면서 알고 싶고 궁금해서 제가 제일 공부 많이 했던 건 팟캐스트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네. 구성애 선생님 방송 굉장히 열심히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뭐 요즘 많이 나오는 고스들의 성 아카데미라든가 요즘 그래서 젊은 애들한테 막 물어보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의 그 언어 이런 것도 제가 열심히 배우고 이 방송에서 이걸 자르실지 모르겠는데 뭐 사카시 뭐 그런 얘기도 그게 뭔지도 몰라. 그럼 모르면 바로 물어봐요 그 자리에서. 예. 방송하면서도 힘들었던 게 제가 리액션 0.5초예요. 이 친구가 딱 물어보면 이 친구의 얘기 흐름이 있는데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그 말이 뭐야? 그게 뭐야? 이렇게 예. 물어보고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정말 제 주변에
저만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모르고 아직도 그대로 살고 있고. 그런데 저는 제가 알려고 하다가 보니까 몸이 깨어나는 것처럼 점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거면 당연히 누려야 되잖아요. 내 몸 안에 넣어 놓으신 건데. 그래서 누리고 싶어서 지금은 이제 누리고 살고 있고. 예. 너무 모르고 사는 사람이 좀 우리나라 아줌마들 그런 거 정말 있어요. 되게 좋은 걸 샀어, 싸게. 근데 다른 데 가서 그걸 살려면 여자 붙잡고 그거보다 여기가 더 싸거든. 저기 가서 사. 그런 오지랖 같은 마음으로 시작이 하고 싶었고요. 예. 그리고 좀 들이대는 성격이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 그 사부님도 네가 그 정말 방송하게 될지 몰랐다. 왜냐하면 저 정말 컴맹이에요. 겨우 타자만 좀 치고 매일만 겨우 보내는. 그래서 공부를 같이 한 친구들이 그나마 현재 팟캐스트 하고 있는 친구도 있었고 편집이 처음이지만 편집을 배워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도와준다 그래서 시작이 됐어요. 그 방송이 처음에. 재작년이네요. 벌써 저희가 8월 달에 그거를 한 달 동안 공부하고 준비는 처음에 이제 공부를 가면 어떤 주제가 하고 싶으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당당히 이 주제가 하고 싶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내가 가르쳐주고 뭐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해서 알아갔는데 나처럼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있는데 알려주고 싶다. 당신도 그냥 알아봐라. 내가 알아낸 방법이 있는데 나는 그 얘기를 해줄게. 너는 너만의 방법이 있을 거야. 나같이 모르는 사람도 했는데 뭐 너도 할 수 있지 않냐? 뭐 그런 얘기가 해주고 싶었어요. 거의 뭐 훌륭하신 간증에서 분이네. 이제 전도. 예. 이렇게 들어보시면요. 아직 안 들어보셨지? 들어보시면 그 표현들이 그 우리들도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분들은 뭔가 표현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해. 그게 딱 내 입맛이야. 나는 왜 사람들에 따라서 그 표현이 좀 너무 거칠면 그렇게 피드백이 날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하냐고. 근데 그렇게 표현해야 내 욕망이 충족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슬슬 가면을 벗어 던집시다 우리도. 그동안 우리가 너무 얌전했어. 시국에 맞춰 가느라고. 지금 현재는 섹스앤더 누나는 안 하시는 건가요? 네. 그녀의 사생활로 완전히? 네. 한참 이렇게 반짝 네. 주목을 좀 받았어요. 네. 막 상위권에 올라오기도 네. 하고. 네. 네. 그럴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처음에는 왜냐면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이렇게 반향을 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었거든요. 정말 자고 나면 순위가 막 몇십 개, 5, 60개씩 올라가니까 너무 그게 부담이었어요, 솔직히는. 왜냐하면 전혀 그 친구들이 자원봉사를 해준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자기 방송보다 이게 순위가 올라가니까 더 힘들어지잖아요. 편집하는 친구도 한 2-3시간 했으면 됐던 게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막 9시간씩을 편집을 해야 됐고 원래 편집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순위가 너무 올라가는 것도 좋은 게 아니구나. 차근차근 좀 올라가는 게 좋은데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는데 우리같이 초보들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백도란 그 친구도 조금 더 자기들 젊은 친구들 얘기하고 싶고 나는 내가 계속 생각했던 40대 중년의 성숙한 성 얘기가 하고 싶고 그러면서 이렇게 됐고요. 제 생각에는 그 순위가 너무 확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찢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해요. 그렇죠. 예. 섹스 관련한 콘텐츠들이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문가형, 그러니까 구성애 씨 같은 네, 그런 네. 형은 섹스를 가르쳐주는 네. 그런 쪽이고 두뇌형. 예. 또 다른 형태의 19금 중에는 그런 게 있죠. 자기의 사생활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예. 형인데 육체형. 예. 근데 그런 거 저런 거를 떠나서 그 프로그램의 인기의 비결 같은 경우는 거침없는 표현이었어요. 전문가 형들에서도 그런 식으로까지 거침없이 표현하지 않고요. 이분들은 그냥 주부야. 그냥 보통 아줌마들이라고. 근데 그 표현이 너무 거침없어가지고 동네에 흔히 있을 법한 그냥 아줌마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런칭하신 그녀의 사생활도 보니까 컨셉이 찜질방수다 같은 네. 거예요. 실제로 진미님 찜질방 잘 안 가시죠? 아니 뭐 갈 때도 있어요. 뭐 찜질방에 모이면 이렇게 홍시님이나 이런 방송 안 들어보셨겠지만 거침없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난 뭐 딸내미랑 가가지고 딸내미랑 그런 얘기를 맞아. 진미는 친구가 없잖아. 그런가? 찜질방을 친구랑 간 적이 없는데. 저도 찜질방을 싫어합니다. 그래요? 네. 찜질방 다 싫어하는구나. 전 찜질방 근데 실제로 찜질방 가면 그 정도 표현을 합니까? 제가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에요. 예.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들은 네. 예. 남편과 섹스 얘기나 기타 등등의 시댁과의 관계 등등을 거침없이 친구들과 나눠요. 네. 남성들은 섹스 얘기를 안 해요.
실제로. 그래요? 네, 만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영화 같은데 보면 네. 남자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 아니 같은데?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성들이 남편하고 오르가즘을 못 느껴라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성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데 남성들은 뭐 내가 섹스했는데 와이프가 오르가즘 못 느꼈어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요. 이런 건 했다 이런 것만 하는 거지. 근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마누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마누라와 섹스 이야기 밖에 잘 안 해요. 구체적인 이야기. 그건 좀 이상한 얘기인데 어쨌든 남자들끼리 내가 뭐 누구하고 했다 이런 얘기를 잘 말만 하지 대충 이렇게 거대 담론만 얘기하지 나 쟤하고 잤어 이런 정도 얘기하지 그게 쟤하고 거대 잤는데 뭐 담론이야? 이게 크고 뭐 어떻고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한다는 건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핵전심이야 하나요? 핵전심. 남자들 안 해요? 해요? 안 하죠. 자기 안 해본 한다는 적이 소리만 있어야 하지. 안 한다는 지금 소리를 주로 그런 하잖아. 지가 언젠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응. 친구들이 나 민키랑 잤다. 이런 여성과 얘기를 하는데. 잠을 잔 거는 그는 곧 영웅이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영웅이 되는 거야 그 응. 남자. 근데 그 증표를 해야 돼요. 난 증명을 내가 보여줘야 민키랑 돼? 잤다는 증명을 해야 어떻게 되는데 응. 그때는 카메라가 없었잖아. 응. 여성의 음모를 가져와야 돼요. 근데 어떤 한 놈의 새끼가 자기 음모를 가져왔지. 근데 남성 거는 활모고요. 여성 건 직모예요. 이걸 모르는 새끼 멍청한 놈이 자기를 가져왔구나. 자기 걸 에이, 가져왔대. 바보 같은 활모를. 그 내한테 기시아댕명이 한 대 맞았지. 저도 그걸 지금 알았네요. 우리 애청자분들 다 또 뽑는다. 이게 큰일 났다. 이게. 뽑기도 못 뽑아 이렇게 들이덩이면 막. 되죠. 와. 자기 건. 예, 할모 이거는 직모입니다. 야한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팟캐스트는 왜 야지도 야한 않고 이야기를 지저분하기만 해. 야한 이야기를 하는 방송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근데 좋아해 우리들이 정말 그 아니 본격적으로 야한 이야기. 진미 케어 들어갑시다. 예, 자, 좋아. 진미 그러니까 케어 들어갑시다. 진미님을 위해서 모신 게스트일 수도 있다고 예, 말씀드리는 게 찌라시님하고 진미님은 방송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는 다 아십니다. 몇 년씩 캐리어가 쌓여 있는 근데 섹스리스. 헷갈린 게 있어요. 네. 누가 13년이고 7년이에요? 얘가 내가 7년. 아, 얘가 7년 이지. 13년. 저희가 오케이. 아직 연혁이 좀 덜 됐어요. 사리의 사이즈가 틀려. 사리의 사이즈. 루저도 이런 루저들이 없는 거야 성적에서는 말로는 입으로 푸는 뭐 이런 거 같은데 알고 보면 당신 15년 아니야? 15시간이겠지. 딸도 안 치시나요? 아, 그건 하죠. 그 섹스리스 아니야 그거 무슨 그 섹스리스야. 근데 상상만으로 칠 수 없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진을 모으시는구나. 동영상은 더 많아요. 근데 너무 애환이 그러다가 있다. 보면 동영상 가지고도 이렇게 느낌이 안 온다는 분도 네, 맞아요. 네. 네, 갈수록 그 단계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그리고 자유시간 짧아지고 눈치 볼 사람이 없잖아. 나는 이렇게 사정량 줄어들고. 우리 찌라시 보면 불쌍해. 벌써 불상식이나. 아, 진짜 불쌍해. 서양 섹스 문화가 잘못 유입된 그렇지. 피해자예요. 사춘기 최대의 때부터 피해자예요. 지금까지 그걸 못 고치고 있는 거야. 피해자. 그게 아니라 내가 늘 얘기했잖아. 동양의학상으로 두말 소대가 한계라니까. 나 그걸 20대 때 다 썼어. 종량제. 이게 당신네들은 정액제로 이거를 이해를 하잖아. 그러니까 매달 다 써도 다음 달에 충전이 되는 줄 알지만 나는 정액제가 아니라 총량제야. 이미 20대 그걸 다 썼어. 그러니까 더 나올 게 없어. 뭐 어떡하라고 이제. 만들어야지. 그게 만들어지어야지 그게 가능한 건데 만들 수 있어. 지금 호르몬이 말라가지고 만들어지질 않는단 말이야. 요게 주사 있잖아요. 맞자. 요 방송이 그 홍씨님 같은 분들의 흔히 말하는 애청자 팬분들이 다른 방송 나갔다고 하니 또 들어볼 거 아니에요. 그 방송보다 더 야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 방송 완전히 다른 걸 만들 것이냐를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후자예요. 다른 걸 만들어야지. 네,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저희는 야한 건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니까 여기까지 총량. 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예, 하십시오. 우리 홍시님이 네. 34살 때까지 섹스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거죠. 아니요 한 20년 결혼하고 한 20년. 그 몇 살 때까지죠? 40 45세로. 초반까지. 5세로. 그러면 예. 그 전에 그 어떤 오르가즘도 느끼지 못했나요? 그 조금 오다가 말더라고요 그냥. 아, 자유행위도 안 그러니까 했어요? 사춘기 때? 자위를 몰랐어요. 사춘기 때 전혀. 예. 개발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예.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위를 해야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경상도 대구 여자기 때문에 굉장히 고지식한 보수적이고. 예 그리고 첫사랑이랑 물론 이제 섹스를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친구랑도 되게 좋았는데 왜냐하면 하면서도 죄 짓는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섹스는 곧 죄다. 그때는 왜 결혼하기 전에 한다는 그렇죠. 건 혼전 죄다. 섹스. 그렇게 하고 남편이랑 결혼했는데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책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거라는데 왜 이러지? 그래서 그게 몇 년이 지나니까 아 내가 불감인가 보다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냥 왜냐하면 남편이 그냥 만져주면 좋은데 직접 하면 안 좋아요. 그게 지금 와서 보면 우리나라 성교육이 정말 뭐 임신은 하지 못하게 피임 교육이었더라고요. 그쵸. 얼마나 성을
즐길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렇지. 그 피해자가 쟤뿐 아니라 저희 또래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어떤 찜질방에 가면 어떤 아줌마는 신나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아줌마는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는 것 같은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문화가 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여자들이 뭐 어떤 쾌락을 즐긴다는 측면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면 안 되고 마치 혼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배우자를 잘 만났거나 몸이 좀 잘 물려받아가지고 선천적으로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사회적 억압과 함께 자기가 개발도 잘 안 된 상태에서 무뚝뚝한 남자 만나서 전혀 케어를 안 당한 상태에서 성생활 하다 보면 애를 낳고 사는데 전혀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 동의하시죠 어느 정도는? 왜 저를 쳐다보면서 그 얘기를 하세요? 의사니까 저는 일단.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그렇지. 네, 그게 아니라니까. 알지. 응. 그러니까 그 의사로서 물어보는 거. 뭐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여성 중에 그러니까 이제는 그 성이 무슨 뭐 죄의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를 알지만 그건 다 이제 넘어섰어. 거긴 다 됐어. 근데 계속해서 여전히 성을 남성이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의미로건 나쁜 의미로건 계속해서 남자가 먼저 뭔가를 시도해 주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근데 사실은 남성도 한 뭐 40 전후 해서는 사실 발기가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것을 여성이 잘 세워서 어떻게 해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왜 이 남자는 발기가 된 상태로 나한테 덤벼들지 않는가라고만 기다리고 있다가 종치는 경우도 많지. 아니 본인 얘기 본격적이- 같은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난 13년 동안 진민이. 아하. 아니 나는 7년. 저쪽이 13년이 아니야. 7년 제가 헷갈려진 계속해요. 7년 동안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팩트부터 가야 된다고 생각. 케어하러 왔으니까 다른 방송에 대해서 좀 다루려면 진미님은 7년 동안 섹스를 안 했어요. 그러면 7년 전에는 누구하고 했던 오르가즘은 느꼈나요? 그러니까 저는 네. 남편 이전에 네. 몇 명의 사람과 연애를 했지요. 아니, 그 관계없이 하여튼 그건 상관없고 얘기하지 말고 개인적인 거니까 오르가즘을 느꼈나요? 그죠. 아, 느꼈는데 7년 동안 섹스를 안 했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 애가 들어설 때가 정말로 오르가즘을 느꼈던 단 한 번이었는데 그때 애가 딱 생긴 거야. 자, 그러면 아니 지금 이건 되게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 그래야 이제 이 팩트가 돼야 이게 케어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잠깐만요. 7년 섹스리스로 살기 이전에 섹스를 했는데 그 섹스를 한 건 맞다. 그런데 오르가즘을 한 번만 느꼈다는 거죠. 거의 그런 거죠. 평생에. 아니 평생이 아니라 나는 이상이 없다니까. 나는 아니 이상이 있고 없고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섹스리스 부부로 살기 이전의 섹스 생활이 오르가즘을 잘 느끼는 여성이었냐 아니면 못 느끼는 여성이냐를 물어봐야 얘기가 좀 케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나는 나의 리즈 시절 그러니까 20대 후반과 그렇지. 30대 초반에는 잘 나갔어요. 저도 애인이 있었고 애인과 아주 그 규칙적인 성생활도 했었다고요. 근데 30대 중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남편과 연애 시절에는 섹스를 잘 했고, 잘 해서, 이제 결혼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했지요. 근데 문제는 결혼 이야기가 나옴과 동시에 섹스리스에 빠져들었고, 그런 상태로 몇 년이 갔는데,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로, 한 번의 오르가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섹스리스로 거의 안 하다시피 하다가 어쩌다 한 번 한 것이 정말 당첨되셨습니다가 되면서 바로 애도 생겼고 레즈비언 카페에 갔다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천재 일류의 기회는 어떻게 왔느냐면 제가 레즈비언 카페에 갔다 와서 굉장히 흥분된 상태로 뭐 하여튼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에 남편도 동하고 해서 어떻게 정말 번개 치듯이 그날은 하여튼 그렇게 됐어. 근데 그게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신해서 아기를 낳아서 애가 이렇게 클 때까지가 거의 이제 문 닫은 상황인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제 파악했죠. 그러니까 홍신님한테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가장 지금 어떤 이야기를 풀어야 되냐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았으니까 그거를 깨려고 뭔가 노력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아까 그 번개치듯이 아까 그 표현처럼 오늘 갑자기 다른 식으로 또는 다른 대상과 해보니까 좋았다 어떤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는
궁금하면은 막 해치는 성격인데 팟캐스트를 들어보면서 저희 신랑이랑 하는데 어느 날은 조금 더 좋고 어느 날은 조금 더 아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신랑이 좀 지독한 조루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좋을만 하면 끝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구성희 선생님 방송을 보고 그 조루를 고쳤어요. 정말 한 몇 달 만에.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그렇지. 그런데 효과를 봤어. 하여간. 그래서 교육의 근데 제가 효과를. 목소리가 제가 좀 신음을 크게 내는 편이라 집에서는 흥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부부끼리 모텔을 다녔어요. 오 좋다. 아주 그거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예, 버릇이네. 그 모텔 술래기를 했는데 제가 깨고 나니까 신랑이 조루는 고쳤지만 그래도 이 차이가 있잖아요. 저랑 그 사람의 차이. 저는 20년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 막 이제 깨갖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저희 신랑은 야 힘들어. 그래서 모텔 가서 싸우고 나온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하고 자는 거야. 본전을 뽑아야 돼. 나는 더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방법 성인 인증 받아야 되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야한 속옷 사서 짠 하고 이렇게 막 난리를 쳐보기. 컨셉하기 이제. 그래서 저희 신랑이랑은 좀 좋기는 했어요. 한참까지. 효과를 많이 보셨네. 예. 그래서 조루도 고쳤고 저희 신랑도 얼굴이 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자꾸 하자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더 안 좋아졌어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포니를 사갖고 2,000km만 뛰고 20년 동안 차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모신 거잖아요. 비유 좋다. 근데 그게 정상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물론 뭐 옛날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뭔가 어떤 기능상으로나 뭐 이런 게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든지 어떤 그 신체상의 연령별에 따른 차이가 있던가요? 그건 제가 그 전에 제가 몸이 어땠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전혀 못 느끼고 정말 연기를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남편이 그 남자들이 그 밤에 아주 여자가 막 넘어가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걸 알아요. 근데 내가 전혀 그렇진 않아.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불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좋게 해서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나는 그게 힘드니까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연기를 열심히 해줬어요. 거의 오스카상 수준이에요. 많은 여성들이 그렇죠. 예, 지금도 거의 AV 배우 같은. 신음 소리는 뭐 하수들은 바로 속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 하면서 알게 된 게 고수들은 아신대요. 여자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네, 근데 금세 이렇게 저희 신랑은 모르고 넘어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진짜로 알게 되고 나서 지금은 남편하고도 이렇게 헤어지고 이제 혼자 하면서 지금 새로 이제 만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굉장히 고수이신 분이 완전히 이제 예. 신세계를 보여주셨구나. 예. 아하. 역시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네. 일종의 케미라고 생각해요. 남녀 관계는. 그 성적인 조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성적인 부분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차지하는 퍼센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남녀 관계니까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남녀 관계라는 건 중요하지. 그게 10%든 90%든. 근데 그 케미가 안 맞으면 사는데 좀 불편하죠. 그 부분은. 그래서 속궁합이라는 게 네. 있다라는 거를 그분을 보고 알았어요. 처음 딱 관계를 하는데 속궁합이라는 게 있구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나랑 사이즈가 맞구나. 그런 느낌이. 근데 그보다 더 들어서 가셔야 돼요. 이제 프로가 되려면. 네. 아니 처음에 했을 때 그랬고요. 네, 지금은 궁합이 진짜 근데 맞으면 얼마나 이걸 속성으로 배워야 돼요? 아니 그거는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몸을 깨느냐이고요. 저는 정말 젊은 애들이 해보라는 거 해봤어요. 저는 자위 기구 사서도 막 해봤는데 그거보다 언니 손으로 직접 해서 오르를 느껴야 좋다 그래서 정말 손으로 했는데 웃기는 거 그것도 녹음까지 해보고 그렇게 하니까 몸이 깬다는 게 이런 거구나.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20년 동안 불감증에 살았고 자유도 전혀 안 해봤고 네. 꿈속에서도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그렇죠.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꿈속에서도 안 해봤고 40대 중반이 돼서 예. 갑자기 오르가즘을 느끼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 신랑이 결혼해서 이제 20년이 좀 지나면서부터 신랑이랑 하는데도 조금씩은 좋더라고요. 계속 조금씩 오르는 아닌데, 좋아졌구나. 예, 오르는 아닌데 조금씩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죽기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라면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우리 신랑한테 이렇게 해보면 좋대, 저렇게 해보면 좋더라. 그래서 우리 신랑 조루를 고치면서 제 몸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이 됐구나. 예. 죽어있던 세포가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하죠. 예. 이게 호기심에서부터 시작된 거지. 왜 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예. 이게 매우 중요해요. 아니, 섹스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인권 중에 하나예요. 식욕과 성욕이라 네. 그러는. 인권이기 때문에 네. 그걸 못 느끼고 산다는 것은 인권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더군다나 결혼해서 사는데 상대방이 나의 여자가 남자가 서로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은 서로 간에 인권을 학대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맞죠. 근데 난 진짜 엄청 학대받고 있는데 구원해줄 학대가 사람이 아니라 없네. 자학 아니야? 자학? 자학. 아니 학대를 하는 생각은 없나? 자학. 학대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다는 생각 안 하나 보지. 부부관계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서로 간에 그게 쌍방과실. 진짜 문제가 부부간에 만약에 저희는 저희 남편이랑 처음에 신혼여행을 가서 너무 웃겼던 게 저희 신랑도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다 대 아다가 만난 거야. 아니요 그 일본말 저는 좀 쓰지 첫사랑이 맙시다, 있었어요. 첫사랑이 있었는데 첫사랑과 관계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때도 좋은 걸 몰랐어요. 그게 결혼 전이기 때문에 죄스러워서 그랬나 보다. 그러고 살다가 이제 남편이랑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갔는데 우리 신랑이 하필이면 남편이 아다야. 어디에다가 가냐고. 진짜 오랜만에 그 듣는다. 구멍을 못 찾는 거예요. 그렇다고. 정말 백치아다다. 그래서 이렇게 뭐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힘겹게 제가 그렇다고 그 당시에 남편 성기를 손으로 잡을 수는 없어서 그렇죠. 남자 손을 잡고 자기 성기를 한 다음에 그 손을 잡고 제 구멍에 집어넣게 만들어서 처음에 성공을 시작한 그 정도로 저희는 모르는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왜 가서 뭐 선배들한테도 들어보고 그동안에 동영상 뭐 이런 걸로는 지식은 많았겠죠. 실제로 한 게 저랑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여기서 맞죠? 좀 짚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전 세계 여성들이 네. 섹스 시 오르가즘을 느낄 확률이 35%밖에 지나지 않아요. 역으로 말하면 네. 65% 이상이 오르가즘을 못 느껴요. 네, 여성들이. 아시죠? 예. 얘기냐면 뭘 너무 어떻게 하세요? 자기할까 봐. 아니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다가 다 느끼는 나만 못 느끼지 이럴까 봐 내가 얘기를 해드린 그런 거야. 거구나. 예. 네, 혹시 네. 자기 도 자책을 할까 봐. 의외로 인권이 평등하네요. 그 정도 수준이면. 내가 그렇게까지 억울할 그 상황은 아니네. 그래요. 뭐. 항상 평등하신. 지금 35% 대상이 남자가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지금 진미케어야. 아니 나는 문제가 근데 내가 없다니까 왜 힐링이 되지? 그래?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홍시님이 그걸 깨치고 나간 것에 대한 일종의 스킬이라면 스킬이고 마인드 같은 것들을 전수해 보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의도가 있었는데 진미상과 다르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다를 그래서 게 뭐 아까 있어요? 물은 비슷하지 않고 아니지. 진미는 적당한 섹스 파트너가 없는 거라고. 예. 못 느끼는 게 아니야. 자기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홍시님은 정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태어나서 남성 주도의 섹스에서 뭐 보통 사람들 못 느끼겠구나. 나는 불감증이니까 뭐 연극이나 하다 살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깨서 오르가즘을 느끼게 되는 완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거라고. 아니 근데 그 표현에서 보면요. 큰 틀에서 보면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지금 홍시님이 느끼는 자기 나름대로의 만족감, 여기 팟캐스트까지 오게 된 만족감의 의미는 뭐냐면 전혀 다른 세상을 봐버린 거잖아. 예? 그렇죠. 예, 그건데 진미님도 마찬가지지. 그 생활을 모른다가 아니라 그 상황을 깨려면 나의 어떤 그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마인드를 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정신적인 상황을 깨라는 거야. 가정을 깨라는 거야. 이거는 가정을 깨라는 얘기야. 아니요. 아까 그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 남편이 나로 하여금 뭔가 욕구를 일으키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노력인데 왜 그 노력 안 하면서 왜 나는 이러냐고 그 그래, 7년 우리 홍신님은 고치셨다잖아. 조금씩 같이 그 얘기를 대화를 들어보죠. 통해서. 네. 그럼 나 어떻게 고치지? 근데 어쨌건 그래서 지금 그 전 네. 남편분과의 말년에는 많이 깼다가 예, 깬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문제로 헤어지셨겠죠. 네, 네. 뭐 그런 아니 게 그 개인 사생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맙시다. 하지 그러니까. 말고 저는 확실하게 가려면 갑시다. 그럼 아니, 어떻게 왜 갈 거냐면 중요하니까. 아니죠. 거기에서나. 예.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생활. 이렇게 근데 엎드셨어요 이렇게. 아니 업돼 있는 게 형님 왜 아니라 이러셔? 저는 자 이제 20년 동안 못 느꼈던 오르가즘을 서서히 좋아지면서 기간이 있었고 책을 보고 남편과 스터디를 어떻게 했고.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줘야 애청자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하죠. 근데 그게 결과를 필요한 얘기하면 건가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뭐가- 과정이. 이게 여기 지금 지진아를 굳이 가르쳐가지고 가르쳐봐야 이게 C급밖에 안 될 게 뻔한데 이거를 굳이 가르치는 게 필요할 거 아니면 과감하게 선수를 운전자를 영입할까? 선수를 교체해가지고 근데- 트레이드를 통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지금 옆에 있는 남편이든 아니면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이건 그 사람들이 자기가 대화를 하지 못해서 정말 좋은 섹스 파트너가 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성격 차이라는 것 때문에 그 핑계 하에서 헤어지는 경우가 꽤 많다라고 생각해요. 대화를 저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섹스 트러블이 그게 성격 차이잖아요. 성격 차이. 근데 그게 성기의 규격 차이죠. 뭐 규격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팟캐스트를 배운 건 여자의 질은 남자의 페니스가 아주 작지 않아도 다 만족을 시켜준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춰지죠. 예, 여자의 질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서로 너무 대화를 안 하는 거죠. 부부간에도 어떤 대화를 해야 된다는 아니, 얘기예요? 하면 좋았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저렇게 하는 게 좋아. 저는 지금 한 친구랑은 할 때 제가 모르니까 그 사람을 모르잖아요. 근데 남자들도 자기 몸이 어디가 더 좋은지는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페니스를 빨아줄 때 1번 이렇게 빠는 게 좋아. 2번 이게 좋아. 3번 이게 좋아. 4번 이게 좋아. 그러면 이게 더 좋대. 그래? 그럼 그거를 많이 해주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나?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저하고 철학이 지금 같은데요. 저도 후배들한테 얘기할 때 섹스는 대화다라고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처음에는 대화를 해야 돼. 그 대화를 통해서 나중에 눈빛만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제가 쇼하는 건지 아닌지를 금세 알 수 있죠. 네. 야, 전문가의 필이 나요. 이게 내가 아니, 그보다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가는. 그래서 그게 서로 맞춰가면서 점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라서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나도 제가 어디가 더 좋은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 아직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야 젊은 친구들처럼 뭐 원나잇 가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 하고 만나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해보면 되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결혼하셨으면 지금 살고 있는 남편, 아내와 서로 맞춰보세요. 지금부터 대화를 해보시면 돼요. 여자들의 성감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인데 정말 어디는 너무 싫은 데가 있어요. 근데 남자가 야동에서 보고 그 젖꼭지를 깨물어주면 좋다더라. 아파 죽겠는데 그걸 계속 깨무는 남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그걸 당하고 있으면 여자는 괴로워요. 근데 우리나라 여자들 그거 말하면 굉장히 뭐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근데 얘기를 하시면 좋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죠. 그 사람은 하나의 우주다. 그냥 단순히 어떤 성 대상으로서의 뭐 가슴을 가진 뭐 여성 성기를 가진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연관성이 있는데 정신적인 부분과도 이게 또 매치가 돼서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그렇죠. 그 사람을 이렇게 소중하게 케어하면서 네. 때로는 가끔씩은 거칠게 그런 그 판타지 같은 거를 종식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런 거죠. 뭐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정답은 컨트롤에서 보면 전이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국적인 마초적인 섹스 자기는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여자들은 충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근데 그게요. 그 여자가 좋아하는 데를 해줘야 되는 게 문제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여자가 얘기를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못 해왔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막 앞에만 해주면 여자가 아니야 지난번에는 등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 그럼 등을 살짝 내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엄마들이 여자분들이 대체적으로 가만히 있고 쉬는만 조금 하고 이러니까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더 문제는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왜 와이프합에서는 발기가 안 되는데 나가서 애인이나 뭐 그런 여자들한테는 발기가 돼서 하고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와이프한테 만족을 못 느끼는 거 그건 남자의 잘못도 있지만 여자의 잘못도 있다라고 봐요. 예, 그 서로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 나는 것처럼 서로 좀 그렇게 알아갔으면 좋겠다. 제 방송 취지가 그거예요. 그렇게 좀 그렇죠. 얘기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좀 하자. 예. 그러면 즐거운 섹스를 할 수 있고 그럼 부부간에도 좋고 그러면 좀 지금 너무 살기 힘든 이 세상이 조금 더 넘어가기 쉽지 않을까. 제가 매일 보낸 게 그거예요. 앞으로 남은 3년을 재밌게 살려면 부부간에 좋아져서 똑같은 밥을 먹지만 어제 신랑이랑 남편이랑 되게 좋았으면 그 다음날 밥이 맛있거든요. 기분 좋게 먹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제 취지가 그거였고 그래서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네. 제가 어제 이분이 오시면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뭐였냐면 네. 차라리 구성애 씨처럼 아주 그쪽 전문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산되어 있는 그 컨텐츠. 근데 섹스, 19금 이런 컨텐츠가 일반인이 그 이야기로 꾸준히 뭔가를 한다는 거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이야기 처음에 들을 때는 신선하고 충격적인데 네네네. 5회, 뭐 10회 가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자기의 어떤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문적인 어떤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 그냥 질러놓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한번 방송하면서 아픔을 겪었어요. 그때는 정말 지금처럼 아무 생각이 없이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빨리 끝내버린 게 저는
후련하다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거는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서 많은 컨텐츠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생활로 잡은 게 사생활이에요. 4가지: 결혼, 연애, 섹스, 이혼. 이혼까지. 사생활, 사생활. 예, 정말 여자들의 모든 생활, 삶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거기에서 물론 지금은 섹스를 많이 얘기를 하겠지만 나중에는 결혼도 섹스고 연애도 섹스고 이혼도 섹스 트러블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컨텐츠를 넓게 갖고 가자. 그래서 한번 아팠던 게 오히려 도움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사생활이 뭐라 그랬어요? 결혼, 연애, 섹스, 이혼. 네. 섹스 이혼. 어느새 받아 적고 있는. 아니 지금 개념화를 세팅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적어놔요. 중요한 이야기네요. 중요한. 예, 그래서 콘텐츠가 조금 더 넓어졌고 그리고 지금 하는 친구들이 워낙에 다양한 쪽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라 그런 쪽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하고 싶다는 코너도 너무 많고 얘들이 그래서 그렇죠. 예. 사실은 제가요. 네. 거의 섹스의 달인이거든요. 아니, 행위의 달인이 아니라 군대 때 3년 동안 여성의 몸에 대해서 그 군의관하고 둘이 동기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입으로는 잘해요. 근데 입으로 잘한다는 게 말을 잘한다는 거야. 오로를 잘한다는 거야. 코로도 잘하지. 입으로도 우리 잘하지. 방송이 야한 방송보다 실제로 애청자분들한테 공감을 가고 65%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한 인류의 여성들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악플 안 달리려고 엄청 노력하는구나. 아니. 집에서 안 쫓겨나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근데 이제 저는 핵심이 모멘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45년 동안 불감증에 살았고 쇼만 하고 살았는데 언제부터 내가 첫 번째 오르가즘을 느꼈는지 그 첫 번째 오르가즘을 느꼈던 그 과정과 전후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솔직히는 남편하고는 오르가즘을 못 느꼈어요. 어쨌든 했는데 네. 근데 어떤 과정에서 갑자기 느끼게 된 거냐는 거죠. 나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게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느끼더라. 그러니까 서서히 오르하고. 남편하고 하면서 좋아졌다는 거야. 네. 근데 오르가즘까지는 안 간 거야 지금. 근데 어느 날 오르가즘 팡 터진 거라고. 오르가즘 쉽게 터지지 않아요. 파트너 체인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지금 울린 거잖아. 그러니까 파트너 체인 그러면 우리 애청자들 나 파트너 체인 할래 이러면 안 되니까. 아니 그것도 뭐 아니, 나름 이런 거지, 이분으로부터 케미로. 도출해낼 수 있는. 아니 애무 잠깐만요. 단계에서 그게 아니, 왔느냐? 진짜 하수들 가만히 있어봐. 인터코스에서 내가 뭘 왔느냐? 질문을 하는 마지막 그렇지. 단계는 이거 아니야? 어떤 과정에 걸쳐서 45년 동안 잠자고 있던 그게 분출됐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모멘텀이 되는 거거든. 지금 만나는 친구하고는 아 괜찮구나 정말 좋구나 알면서 그 처음부터 오르를 느끼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항상 하고 감상문을 쓰는 편이고 훌륭하시네요. 네, 그럼 그 친구도 아 그래? 그럼 자기가 그러면서 저도 가끔 물어봐야 하더니 좋아? 그러면 좋대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 제가 말씀드려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친구를 알아가고 그 친구는 내가 써주는 감상문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고 예 그러면서 한 2달, 석 달쯤 됐을 때 아 이게 오르구나. 그러니까 파트너 체인지를 한 다음에 그 파트너와 연락에 스터디를 하신 거구나. 서로를 네. 알아가면서. 근데 그 공부를 왜 그 전분과는 그게 안 됐을까요? 하다가 그 뭐 다른 문제. 경제적인 뭐 이런 것도 많이 겹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석사 단계를 하시다가 그렇지. 뭔가 이제 학교를 바꿔서 이제 박사까지 가신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궁금한 제 게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해요. 아니요 그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사 논문 쓸 때는 어떻게 됐느냐 그 얘기를 해. 아니.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처음에 섹스를 했어요. 체인지를 해서 섹스를 했는데 처음에 오르가즘 못 느꼈다잖아요. 그리고 계속 편지를 써서 주고받고 느낌을 얘기하고 공유를 했어. 네. 그래 어떻게 오르가즘을 느꼈냐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알잖아요. 그럼 서로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구나, 저렇게 하면 더 좋구나. 그렇죠. 만약에 근데. 체위도 앞으로 했는데 좋고 그러면 이 친구도 어디서 배고 그러면 그게 가위치기 뭐 이거 제가 가위치기에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더 좋아 이러고 나 있는데 그 굉장히 좋아하는 체인데. 잠깐만요. 매우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가로치기를 했는데 오르가즘 팍 느껴버린 거죠. 그렇죠. 그 터진 거죠. 오르가즘 네, 최초로. 네. 그죠?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그러냐면 그냥 했다 나 오르가즘 느꼈다는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수없이 많은 횟수를 통해서 오랫동안 섹스를 해왔지만 획일화된 자세, 남성 중심의 자세 맞죠? 그 다음에 남편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가짐.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결코 억압하고 스스로 이런 것부터 해방. 그러냐면 그 해방의 모멘텀은 바로 글을 써서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을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이라고 그러는 건 좀 그렇고요. 대화겠죠, 대화. 대화였다는 거. 예,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죽어도 알 수 없는 벽을 허무는 과정이잖아요. 허물어가는 과정에서 네. 그 허물어가는 과정이 허물어지면서 일체가 되면서 네. 오르가즘이 느낀 거잖아요. 서로 알아간 거죠. 그렇죠. 이게 네. 매우 중요한 거죠. 서로 알아간 이건 거죠. 사실은 이 방송의 핵심인 거죠, 이게.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보통 여성과 남성의 만남에 있어갖고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왜 아직 뭐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20대 30대 지나면서 특히나 주부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를 성적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거에 대한 기분 나쁨이 있잖아요. 그냥 인간적인 케어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배설하는 싸는 대상으로만 생각해서 느끼는 그 불쾌함 같은 거. 근데 문제는 지금 저렇게 그 홍신이처럼 적극적인 뭔가 문제 해결 또는 이렇게 스터디를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남녀 관계란 말이에요. 네. 이게는 성적인 문제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도 어느 순간에 가면 인간성에 질린다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칠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럴 때 이제 이분이 다 지금 당장은 너무 좋으니까 네. 그것만 눈에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재혼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은 지금까지 안 해보시는 건가요? 아직은 뭐 그런 생각 안 해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 재혼에 대한 생각은 왜 없으신 거예요? 한 번이 너무 했기 때문에? 힘들었고 결혼을 하고 나면 너무 습관처럼 되는 것도 재미없을 것 같고. 그게 문제야. 아, 사실 내 문제는 그렇지, 거기에 그렇지. 있는 거예요. 긴장감 떨어지고. 그러니까 나도 이 지금의 남편과 연애 시절에는 괜찮았다니까? 근데 딱 결혼 말이 나옴과 동시에 그때부터 뭔가 한물 가는 느낌이 나면서 그래서 재미가 없어지면서 우리가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결혼도 좀 만기제가 있으면 좋겠다. 10년 갱신제라든지 5년 갱신제에서 5년 있다가 다시 할 거면 하고 아니면 그냥 딱 끝나는 걸로. 제가 그걸 페북에 올렸다가요. 난리가 났어요. 요게 15년도 길다. 이 방송이 나가면은 특히 이제 주부들이나 또 보수기 남성분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뭐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하지 하면서 계속 들어. 이게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본능과 특히나 시사 정치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은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인권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고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자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 속에 꼭 섹스만 하는 따로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시사 팟캐스트에서 성적인 이야기 간혹 우리들끼리 색드립하는 방송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예, 그럼 막 격렬하게 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야. 더 꼴리시는 분들이 더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데 못하고 살기 때문에 왜 니들만 재밌는 얘기해 뭐 이런 거지. 어떤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네, 하세요. 사실 팟캐스트의 경험은 좀 일천하신 거잖아요. 아직은 네. 에피소드 개수라고 해봐 10개가 안 되니까. 예. 문제는 악플이 많이 달리는 것도 봤거든요. 네. 뭐 니들 뭐 이런 표현이야 아주 걸레 이런 느낌을 써요. 원래 악플이라는 게 그렇다고. 원래 걸레가 좋은 거예요. 잘못 알고. 그런데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처음에 상처 많이 받았을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되게 어떻게 남들은 표현 이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듣는 사람이 다 댓글을 남긴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럼요. 그냥 감사히 듣는 사람들은 듣고 있는데 그중에 정말 별난 사람들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거기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죄송한데 저는 내가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이라는 생각이에요. 나는 충분히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어. 근데 네가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네가 나쁘게 보는 거야. 그 안경을 벗어. 저는 그 주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댓글에는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처음부터 안 받지 않고 스킬이 생긴 거 아니에요? 아니요. 원래 원래부터? 제가 좀 그런 성격이에요. 아니, 원나잇상의 댓글은 원래 이런 원리가 있거든요. 1000명 들으면 1명 선풀 달고요. 1000명 들으면 10명이 악플을 단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감하는 데는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마는데 기분 나쁘니까 악플이 10개 달리면 그중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은 공감하고 그냥 이렇게 좀 더 진지하게 가봅시다. 왜 가보세요. 네. 어디까지 가나. 자, 첫 번째 오르가즘 빵 터졌어요. 서버가 변경되었습니다. 애청자님들이 해주실 2가지. 유튜브에 새가 날아든다.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지나간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채널입니다. 구독자 늘려주셔야 방송이 힘을 받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구독해주세요. 더불어 아직도 팟빵에 새가 날아든다.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소대가 한계라니까. 나 그걸 20대 때 다 썼어. 종량제. 이게 당신네들은 정액제로 이거를 이해를 하잖아. 그러니까 매달 다 써도 다음 달에 충전이 되는 줄 알지만 나는 정액제가 아니라 총량제야. 이미 20대 그걸 다 썼어. 그러니까 더 나올 게 없어. 뭐 어떡하라고 이제. 만들어야지. 그게 만들어지어야지 그게 가능한 건데 지금 호르몬이 말라가지고 만들어지질 않는단 말이야. 여기 있잖아요. 맞자. 요 방송이 그 홍씨님 같은 분들의 흔히 말하는 애청자 팬분들이 다른 방송 나갔다고 하니 또 들어볼 거 아니에요. 그 방송보다 더 야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 방송 완전히 다른 걸 만들 것이냐를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후자예요. 다른 걸 만들어야지. 네,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저희는 야한 건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니까 여기까지. 총량? 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예, 하십시오. 우리 홍씨님이 네. 34살 때까지 섹스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거죠. 아니요, 한 20년 결혼하고 한 20년. 그 몇 살 때까지죠? 40 초반까지. 5세로. 그러면 예. 그 전에 그 어떤 오르가즘도 느끼지 못했나요? 그 조금 오다가 말더라고요, 그냥. 아, 자유행위도 안 그러니까 했어요? 사춘기 때? 자위를 몰랐어요. 사춘기 때 전혀. 예. 개발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예. 결혼생활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위를 해야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경상도 대구 여자기 때문에 굉장히 고지식한 보수적이고. 예 그리고 첫사랑이랑 물론 이제 섹스를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친구랑도 되게 좋았는데 왜냐하면 하면서도 죄 짓는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서 섹스는 곧 죄다. 그때는 왜 결혼하기 전에 한다는 그렇죠. 건 혼전 죄다. 섹스. 그렇게 하고 남편이랑 결혼했는데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책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거라는데 왜 이러지? 그래서 그게 몇 년이 지나니까 아 내가 불감인가 보다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냥 왜냐하면 남편이 그냥 만져주면 좋은데 직접 하면 안 좋아요. 그게 지금 와서 보면 우리나라 성교육이 정말 뭐 임신은 하지 못하게 피임 교육이었더라고요. 그쵸. 얼마나 성을 즐길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렇지. 그 피해자가 제뿐 아니라 저희 또래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어떤 찜질방에 가면 어떤 아줌마는 신나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아줌마는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는 것 같은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문화가 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여자들이 뭐 어떤 쾌락을 즐긴다는 측면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면 안 되고 마치 혼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배우자를 잘 만났거나 몸이 좀 잘 물려받아가지고 선천적으로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사회적 억압과 함께 자기가 개발도 잘 안 된 상태에서 무뚝뚝한 남자를 만나서 전혀 그 케어를 안 당한 상태에서 성생활 하다 보면 애는 낳고 사는데 전혀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 동의하시죠 어느 정도는. 왜 저를 쳐다보면서 그 얘기를 하세요? 의사니까 저는 일단.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그렇지. 예, 그게 아니라니까. 알지. 응. 그러니까 그 의사로서 물어보는 거. 뭐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여성 중에 그러니까 이제는 그 성이 무슨 뭐 죄의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를 알지만 그건 다 이제 넘어섰어. 거긴 다 됐어. 근데 계속해서 여전히 성을 남성이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의미로건 나쁜 의미로건 계속해서 남자가 먼저 뭔가를 시도해 주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근데 사실은 남성도 한 뭐 40 전후 해서는 사실 발기가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것을 여성이 잘 세워서 어떻게 해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왜 이 남자는 발기가 된 상태로 나한테 덤벼들지 않는가라고만 기다리고 있다가 종치는 경우도 많지. 아니 본인 얘기 같은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난 13년 동안 진민이. 아하. 아니 나는 7년. 저쪽이 13년이 아니야. 7년 제가 헷갈려진 계속해요. 7년 동안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팩트부터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케어하러 왔으니까 다른 방송에 대해서 좀 다루려면 진미님은 7년 동안 섹스를 안 했어요. 그러면 7년 전에는 누구하고 했던 오르가즘은 느꼈나요? 그러니까 저는 네. 남편 이전에 네. 몇 명의 사람과 연애를 했지요. 아니 관계없이 하여튼 그건 상관없고 얘기하지 말고 개인적인 거니까 오르가즘을 느꼈나요? 당연하죠. 아 느꼈는데 7년 동안 섹스를 안 했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 애가 들어설 때가 정말로 오르가즘을 느꼈던 단 한 번이었는데 그때 애가 딱 생긴 거야. 자 그러면 아니 지금 이건 되게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 그래야 이제 이 팩트가 돼야 이게 케어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잠깐만요. 7년 섹스리스로 살기 이전에 섹스를 했는데 그 섹스를 한 건 맞다. 그런데 오르가즘을 한 번만 느꼈다는 거죠. 거의 그런 거죠. 평생에. 아니 평생이 아니라 나는 이상이 없다니까. 나는 아니 이상이 있고 없고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섹스리스 부부로 살기 이전의 섹스 생활이 오르가즘을 잘 느끼는 여성이었냐 아니면 못 느끼는 여성이냐를 물어봐야 얘기가 좀 케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나는 나의 리즈 시절 그러니까 20대 후반과 그렇지. 30대 초반에는 잘 나갔어요. 저도 애인이 있었고 애인과 아주 그 규칙적인 성생활도 했었다고요. 근데 30대 중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남편과 연애 시절에는 섹스를 잘 했고, 잘 해서, 이제 결혼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했지요. 근데 문제는 결혼 이야기가 나온과 동시에 섹스리스에 빠져들었고, 그런 상태로 몇 년이 갔는데,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로, 한 번의 오르가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섹스리스로 거의 안 하다시피 하다가 어쩌다 한 번 한 것이 정말 당첨되셨습니다가 되면서 바로 애도 생겼고 레즈비언 카페에 갔다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천재 일류의 기회는 어떻게 왔느냐면 제가 레즈비언 카페에 갔다 와서 굉장히 흥분된 상태로 뭐 하여튼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에 남편도 동하고 해서 어떻게 정말 번개 치듯이 그날은 하여튼 그렇게 됐어. 근데 그게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임신해서 아기를 낳고 나서 애가 이렇게 클 때까지가 거의 이제 문 닫은 상황인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제 파악했죠. 그러니까 홍신님한테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가장 지금 어떤 이야기를 풀어야 되냐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았으니까 그거를 깨우치려고 뭔가 노력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아까 그 번개치듯이 아까 그 표현처럼 원래 갑자기 다른 식으로 또는 다른 대상과 해보니까 좋았다 어떤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는 궁금하면은 막 해치는 성격인데 팟캐스트를 들어보면서 저희 신랑이랑 하는데 어느 날은 조금 더 좋고 어느 날은 조금 더 아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신랑이 좀 지독한 조루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좋을만 하면 끝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구성희 선생님 방송을 보고 그 조루를 고쳤어요. 정말 한 몇 달 만에.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그렇지. 그런데 효과를 봤어, 하여간. 그래서 근데 제가 목소리가 제가 좀 신음을 크게 내는 편이라 집에 서면 흥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부부끼리 모텔을 다녔어요. 오, 좋다. 그거 좋은 방법이에요. 예, 모텔 술래기를 했는데 제가 깨고 나니까 신랑이 조루는 고쳤지만 그래도 이 차이가 있잖아요. 저랑 그 사람의 차이. 저는 20년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 막 깨갖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저희 신랑은 야 힘들어. 그래서 모텔 가서 싸우고 나온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하고 자는 거야. 본전을 뽑아야 돼. 나는 더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방법 성인 인증 받아야 되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야한 속옷 사서 짠 하고 이렇게 막 난리를 쳐보기. 컨셉하기. 그래서 저희 신랑이랑은 좀 좋기는 했어요. 한참까지. 효과를 많이 보셨네. 예. 그래서 조루도 고쳤고 저희 신랑도 얼굴이 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자꾸 하자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포니를 사갖고 2,000km만 뛰고 20년 동안 차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모신 거잖아요. 근데 비유 좋다. 그런데 굉장히 저는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하면 알아내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면 나는 왜 모르고 살았을까?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건 이건 뭘까? 그러면서 알고 싶고 궁금해서 제가 제일 공부 많이 했던 건 팟캐스트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예. 구성혜 선생님 방송 굉장히 열심히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뭐 요즘 많이 나오는 고스들의 성 아카데미라든가 요즘 그래서 젊은 애들한테 막 물어보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의 그 언어 이런 것도 제가 열심히 배우고 이 방송에서 이걸 자르실지 모르겠는데 뭐 사카시 뭐 그런 얘기도 그게 뭔지도 몰라. 그럼 모르면 바로 물어봐요. 그 자리에서. 예. 방송하면서도 힘들었던 게 제가 리액션 0.5초예요. 이 친구가 딱 물어보면 이 친구의 얘기 흐름이 있는데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그 말이 뭐야?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정말 제 주변에 저만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모르고 아직도 그대로 살고 있고 그런데 저는 제가 알려고 하다가 보니까 몸이 깨어나는 것처럼 점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거면 당연히 누려야 되잖아요. 내 몸 안에 넣어 놓으신 건데. 그래서 누리고 싶어서 지금은 이제 누리고 살고 있고 예. 너무 모르고 사는 사람이 좀 우리나라 아줌마들 그런 거 정말 있어요. 되게 좋은 걸 샀어 싸게.
근데 다른 데 가서 그걸 살려나 하면 여자 붙잡고 그거보다 여기가 더 싸거든. 저기 가서 사. 그런 오지랖 같은 마음으로 시작이 하고 싶었고요. 예. 그리고 좀 들이대는 성격이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 그 사부님도 네가 그 정말 방송하게 될지 몰랐다. 왜냐하면 저 정말 컴맹이에요. 겨우 타자만 좀 치고 메일만 겨우 보내는. 그래서 공부를 같이 한 친구들이 그나마 현재 팟캐스트 하고 있는 친구도 있었고 편집이 처음이지만 편집을 배워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도와준다 그래서 시작이 됐어요. 그 방송이 처음에. 재작년이네요. 벌써 저희가 8월 달에 그거를 한 달 동안 공부하고 준비는 처음에 이제 공부를 가면 어떤 주제가 하고 싶으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당당히 이 주제가 하고 싶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내가 가르쳐주고 뭐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해서 알아갔는데 나처럼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있는데 알려주고 싶다. 당신도 그냥 알아봐라. 내가 알아낸 방법이 있는데 나는 그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 너는 너만의 방법이 있을 거야. 나같이 모르는 사람도 했는데 뭐 너도 할 수 있지 않냐? 뭐 그런 얘기가 해주고 싶었어요. 거의 뭐 훌륭하신 간증에서 분이네. 이제 전도. 예. 이렇게 들어보시면요. 아직 안 들어보셨지? 들어보시면 그 표현들이 그 우리들도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분들은 뭔가 표현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해. 그게 딱 내 입맛이야. 나는 왜 사람들에 따라서 그 표현이 좀 너무 거칠면 그렇게 피드백이 날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하냐고. 근데 그렇게 표현해야 내 욕망이 충족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슬슬 가면을 벗어 던집시다 우리도. 그동안 우리가 너무 얌전했어. 시국에 맞춰 가느라고. 지금 현재는 섹스앤더 누나는 안 하시는 건가요? 네. 그녀의 사생활로 완전히? 네. 한참 이렇게 반짝 네. 주목을 좀 받았어요. 네. 막 상위권에 올라오기도 하고. 네. 그럴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처음에는 왜냐면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이렇게 반향을 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었거든요. 정말 자고 나면 순위가 막 몇십 개, 5, 60개씩 올라가니까 너무 그게 부담이었어요, 솔직히는. 왜냐하면 전혀 그 친구들이 자원봉사를 해준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자기 방송보다 이게 순위가 올라가니까 더 힘들어지잖아요. 편집하는 친구도 한 2-3시간 했으면 됐던 게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막 9시간씩을 편집을 해야 됐고 원래 편집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순위가 너무 올라가는 것도 좋은 게 아니구나. 차근차근 좀 올라가는 게 좋은데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는데 우리같이 초보들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백도랑 그 친구도 조금 더 자기들 젊은 친구들 얘기하고 싶고 나는 내가 계속 생각했던 40대 중년의 성숙한 성 얘기가 하고 싶고 그러면서 이렇게 됐고요. 제 생각에는 그 순위가 너무 확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찢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해요. 그렇죠. 예. 섹스 관련한 콘텐츠들이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문가형, 그러니까 구성애 씨 같은 네, 그런 네. 형은 섹스를 가르쳐주는 네. 그런 쪽이고 두뇌형. 예. 또 다른 형태의 19금 중에는 그런 게 있죠. 자기의 사생활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예. 형인데 육체형. 예. 네. 근데 그런 거 저런 거를 떠나서 그 프로그램의 인기의 비결 같은 경우는 거침없는 표현이었어요. 전문가 형들에서도 그런 식으로까지 거침없이 표현하지 않고요. 이분들은 그냥 주부야. 그냥 보통 아줌마들이라고. 근데 그 표현이 너무 거침없어가지고 동네에 흔히 있을 법한 그냥 아줌마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런칭하신 그녀의 사생활도 보니까 컨셉이 찜질방수다 같은 네. 거예요. 실제로 진미님 찜질방 잘 안 가시죠? 아니 뭐 갈 때도 있어요. 뭐 찜질방에 모이면 이렇게 홍시님이나 이런 방송 안 들어보셨겠지만 거침없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넌 뭐 딸내미랑 가가지고 딸내미랑 그런 얘기를 맞아. 진미는 친구가 없잖아. 그런가? 찜질방을 친구랑 간 적이 없는데. 저도 찜질방을 싫어합니다. 그래요? 네. 찜질방 다 싫어하는구나. 전 찜질방 근데 실제로 찜질방 가면 그 정도 표현을 합니까? 제가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에요. 예.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들은 네. 예. 남편과 섹스 얘기나 기타 등등의 시댁과의 관계 등등을 거침없이 친구들과 나눠요. 네. 남성들은 섹스 얘기를 안 해요. 실제로. 그래요? 네,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영화 같은데 보면 네. 남자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 아니 같은데.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성들이 남편하고 오르가즘을 못 느껴라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성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데 남성들은 뭐 내가 섹스했는데 와이프가 오르가즘 못 느꼈어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요. 이런 건 그냥 했다 이런 것만 하는 거지. 근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마누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마누라 섹스 이야기 밖에 잘 안 해요. 구체적인 이야기. 그건 좀 이상한 일인데 어쨌든 남자들끼리 내가 뭐 누구하고 했다 이런 얘기를 잘 말만 하지 대충 이렇게 거대 담론만 얘기하지 나 쟤하고 잤어 이런 정도 얘기하지 그게 쟤하고 거대 잤는데 뭐 담론이야? 이게 크고 뭐 어떻고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한다는 건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핵전심이야 하나요? 핵전심. 남자들 안 해요.
해요? 안 하죠. 자기 아니, 안 해본 한다는 적이 소리만 있어야 하지. 안 한다는 소리를 주로 그런 하잖아. 지가 언젠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응. 친구들이 나 민키랑 잤다. 이런 여성과 얘기 하는데. 잠을 잔 거는 그는 곧 영웅이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영웅이 되는 거야, 그 응. 남자는. 근데 그 증표를 해야 돼요. 난 증명을 내가 보여줘야 민키랑 돼? 잤다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응. 그때는 카메라가 없었잖아. 응. 여성의 음모를 가져와야 돼요. 근데 어떤 한놈의 새끼가 자기 음모를 가져왔지. 근데 남성 거는 활모고요. 여성 건 직모예요. 이걸 모르는 새끼 멍청한 놈이 자기를 가져왔구나. 자기가 에이, 가져왔대. 바보 같은 활모를. 그 내한테 기시아댕명이 한 대 맞았지. 저도 그걸 지금 알았네요. 우리 애청자분들 다 또 뽑는다. 이게 큰일 났다. 이게. 뽑기도 못 뽑아 이렇게 들이대면 막- 되죠. 와. 자기 건. 네, 할모 이거는 직모입니다. 야한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팟캐스트는 왜 야하지도 야한 않고 이야기를 지저분하기만 해. 야한 이야기를 하는 방송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근데 좋아해 우리들이 정말 그 아니 본격적으로 야한 이야기. 진미 케어 들어갑시다. 자, 좋아. 진미 케어 그러니까 들어갑시다. 진미님을 위해서 모신 게스트일 수도 있다고 예, 말씀드리는 게 찌라시님하고 진미님은 방송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는 다 아십니다. 몇 년씩 캐리어가 쌓여 있는 근데 섹스리스. 헷갈린 게 있어요. 네. 누가 13년이고 7년이에요? 얘가 내가 7년. 7년 아, 얘가 이지. 13년. 저희가 13년. 오케이. 아직 연혁이 좀 덜 됐어요. 사리의 사이즈가 틀려. 사리의 사이즈. 루저도 이런 루저들이 없는 거야 성적에서는 말로는 입으로 푸는 뭐 이런 거 같은데 알고 보면 당신 15년 아니야? 15시간이겠지. 딸도 안 치시나요? 아, 그건 하죠. 그 섹스리스 아니야 그거 무슨 그 섹스리스야. 근데 상상만으로 칠 수 없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진을 모으시는구나. 동영상은 더 많아요. 아, 근데 너무 애환이 그러다가 있다. 보면 동영상 가지고도 이렇게 느낌이 안 온다는 분들도 네, 맞아요. 네. 네, 갈수록 그 단계로 가고 있어야지. 그렇지. 그리고 자유시간 짧아지고 눈치 볼 사람이 없잖아. 나는 이렇게 사정량 줄어들고. 우리 찌라시 보면 불쌍해. 또 불상식이나. 나 진짜 불쌍해. 서양 섹스 문화가 잘못 유입된 그렇지. 피해자예요. 사춘기 최대의 때부터 피해자예요. 지금까지 그걸 못 고치고 있는 거야. 피해자. 그게 아니라 내가 늘 얘기했잖아. 동양의학상으로 두말 그게 정상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물론 뭐 옛날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뭔가 어떤 기능상으로나 뭐 이런 게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든지 어떤 그 신체상의 연령별에 따른 차이가 있던가요? 그건 제가 그 전에 제가 몸이 어땠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전혀 못 느끼고 정말 연기를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남편이 그 남자들이 그 밤에 아주 여자가 막 넘어가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걸 알아요. 근데 내가 전혀 그렇진 않아.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불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좋게 해서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나는 그게 힘드니까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연기를 열심히 해줬어요. 거의 오스카상 수준이에요. 많은 여성들이 그렇다. 예, 지금도 거의 AV 배우 같은. 신음 소리는 뭐 하수들은 바로 속죠. 그쵸 네,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 하면서 알게 된 게 고수들은 아신대요. 여자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네, 금세 근데 알죠. 뭐 이렇게 저희 신랑은 모르고 넘어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진짜로 알게 되고 나서 지금은 남편하고도 이렇게 헤어지고 이제 혼자 하면서 지금 새로 이제 만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굉장히 고수이신 분이 완전히 이제 예. 신세계를 보여주셨구나. 예. 아하. 역시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네. 일종의 케미라고 생각해요. 남녀 관계는. 아, 그 성적인 조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성적인 부분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차지하는 퍼센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남녀 관계니까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남녀 관계라는 건 중요하지. 그게 10%든 90%든. 근데 그 케미가 안 맞으면 사는데 좀 불편하죠. 그 부분은. 그래서 속궁합이라는 게 네. 있다라는 거를 그분을 보고 알았어요. 처음 딱 관계를 하는데 속궁합이라는 게 있구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나랑 사이즈가 맞구나. 그런 느낌이. 근데 그보다 더 들어서 가셔야 돼요. 이제 프로가 되려면. 네. 아니 처음에 했을 때 그랬고요. 네, 지금은 궁합이 진짜 아니, 근데 맞으면 얼마나 이걸 속성으로 배워야 돼요? 아니 그거는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몸을 깨느냐이고요. 저는 정말 젊은 애들이 해보라는 거 해봤어요. 저는 자위 기구 사서도 막 해봤는데 그거보다 언니 손으로 직접 해서 오르를 느껴야 좋다 그래서 정말 손으로 했는데 웃기는 거 그것도 녹음까지 해보고 그렇게 하니까 몸이 깬다는 게 이런 거구나.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20년 동안 불감증에 살았고 자유도 전혀 안 해봤고 네. 꿈속에서도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그렇죠. 어, 그게 어. 뭔지를 모르니까. 아, 꿈속에서도 안 해봤고, 40대 중반이 돼서 예. 갑자기 오르가즘을 느끼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 신랑이 결혼해서 이제 한 20년이 좀 지나면서부터 음. 신랑이랑 하는데도 조금씩은 좋더라고요. 아, 계속 오르는 조금씩 아닌데, 좋아졌구나. 예, 오르는 아닌데 음. 조금씩 좋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죽기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라면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우리 신랑한테 이렇게 해보면 좋대, 저렇게 해보면 좋더라. 그래서 우리 신랑 조루를 고치면서 제 몸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아, 그렇게 시작이 됐구나. 예. 죽어있던 세포가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하죠. 예. 이게 호기심에서부터 시작된 거지. 왜 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예. 이게 매우 중요해요. 아니, 섹스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인권 중에 하나예요. 식욕과 성욕이라 네. 그러는. 인권이기 때문에 네. 그걸 못 느끼고 산다는 것은 인권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더군다나 결혼해서 사는데 상대방이 나의 여자가 남자가 서로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은 서로 간에 인권 학대하는 거라고 저는 맞죠. 그렇잖아요. 난 진짜 엄청 학대받고 있는데 아니 구원해줄 학대가 사람이 아니라 없네. 자학 아니야? 자학. 자학. 아니 학대를 하는 생각은 없나? 자학. 학대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다는 생각 안 하나 보지. 부부관계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서로 간에 그게 쌍방과실. 진짜 문제가 부부간에 만약에 저희는 저희 남편이랑 처음에 신혼여행을 가서 너무 웃겼던 게 저희 신랑도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다 대 아다가 만난 거예요. 아니요, 그 일본말 저는 좀 쓰지 첫사랑이 맙시다, 있었어요. 첫사랑이 있었는데 첫사랑과 관계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때도 좋은 걸 몰랐어요. 그게 결혼 전이기 때문에 죄스러워서 그랬나 보다. 그러고 살다가 이제 남편이랑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갔는데 우리 신랑이 하필이면 남편이 아다야. 어디에다가 그냐고. 진짜 오랜만에 그 듣는다. 구멍을 못 찾는 거예요. 그렇다고. 정말 백치아다다. 그래서 이렇게 뭐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힘겹게 제가 그렇다고 그 당시에 남편 성기를 손으로 잡을 수는 없어서 그렇죠. 남자 손을 잡고 자기 성기를 한 다음에 그 손을 잡고 제 구멍에 집어넣게 만들어서 처음에 성공을 시작한 그 정도로 저희는 모르는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왜 가서 뭐 선배들한테도 들어보고 그동안에 동영상 뭐 이런 걸로는 지식은 많았겠죠. 실제로 한 게 저랑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여기서 아니죠? 좀 짚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전 세계 여성들이 네. 섹스 시 오르가즘 느낄 확률이 35%밖에 지나지 않아요. 역으로 말하면 네. 65% 이상이 오르가즘을 못 느껴요. 네, 여성들이. 아시죠? 예. 얘기냐면 뭘 너무 어떻게 하세요? 자기 할까봐. 아니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다가 다 느끼는 나만 못 느끼지 이럴까봐 제가 얘기를 해드린 그런 거야. 거구나. 네, 혹시 네. 자기 도 자책을 할까봐. 의외로 인권이 평등하네요. 그 정도 수준이면. 내가 그렇게까지 억울할 그 상황은 아니네. 그래요. 뭐. 항상 평등하신. 지금 35% 대상이 남자가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지금 진미케어야. 아니 근데 나는 문제가 왜 내가 없다니까 왜 힐링이 되지? 그래?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홍시님이 그걸 깨치고 나간 것에 대한 일종의 스킬이고 마인드 같은 것들을 전수해 보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의도가 있었는데 진미상과 다르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다를 그래서 게 뭐 아까 있어요? 물은 비슷하지 않고. 아니지. 진미는 적당한 섹스 파트너가 없는 거라고. 예. 못 느끼는 게 아니야. 자기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홍시님은 정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태어나서 남성 주도의 섹스에서 뭐 보통 사람들 못 느끼겠구나. 나는 불감증이니까 뭐 연극이나 하다 살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깨서 오르가즘을 느끼게 되는 완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거라고. 아니 근데 그 표현에서 보면요. 큰 틀에서 보면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지금 홍시님이 느끼는 자기 나름대로의 만족감, 여기 팟캐스트까지 오게 된 만족감의 의미는 뭐냐면 전혀 다른 세상을 봐버린 거잖아. 예? 그렇죠. 예, 그건데 진미님도 마찬가지지. 그 생활을 모른다가 아니라 그 상황을 깨려면 나의 어떤 그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마인드를 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정신적인 상황을 깨라는 거야. 가정을 깨라는 거야. 이거는 가정을 깨라는 얘기야. 아니, 아까 그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 남편이 나로 하여금 뭔가 욕구를 일으키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노력인데 왜 그 노력 안 하면서 왜 나는 이러냐고 그 7년 우리 홍시님은 고치셨다잖아. 조금씩 같이 그 얘기를 들어보죠. 통해서. 네. 그럼 나 어떻게 고치지? 네, 어쨌건 그래서 지금 그 전 네. 남편분과의 말년에는 많이 깼다가 깬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문제로 헤어지셨겠죠. 네. 뭐 그런 아니 게 그 개인 사생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하지 말고 저는 확실하게 가려면 갑시다. 그럼 어떻게 갈 거냐면 중요하니까. 아니죠. 네.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생활. 이렇게 업되셨어요 이렇게. 아니 업돼 있는 게 형님 왜 아니라 이러셔? 저는 자 이제 20년 동안 못 느꼈던 오르가즘을 서서히 좋아지면서 기간이 있었고 책을 보고 남편과
남편과 스터디를 어떻게 했고.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줘야 애청자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하죠. 아니, 근데 그게 결과를 필요한 얘기하면 건가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뭐가요? 과정이. 이게 여기 지금 지진아를 굳이 가르쳐가지고 가르쳐봐야 이게 C급밖에 안 될 게 뻔한데 이거를 굳이 가르치는 게 필요할 거 아니면 과감하게 운전자를 선수를 교체해가지고 트레이드를 통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지금 옆에 있는 남편이든 아니면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이건 그 사람들이 자기가 대화를 하지 못해서 정말 좋은 섹스 파트너가 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성격 차이라는 것 때문에 그 핑계 하에서 헤어지는 경우가 꽤 많다라고 생각해요. 대화를 저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섹스 트러블이 그게 성격 차이잖아요. 성격 차이. 근데 그게 성기의 규격 차이죠. 뭐 네. 규격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팟캐스트를 배운 건 여자의 질은 남자의 페니스가 아주 작지 않아도 다 만족을 시켜준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춰지죠. 예, 여자의 질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서로 너무 대화를 안 하는 거죠. 어떤 부부간에도 대화를 해야 된다는 아니, 얘기예요? 하면 좋았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저렇게 하는 게 좋아. 저는 지금 한 친구랑은 할 때 제가 모르니까 그 사람을 모르잖아요. 근데 남자들도 자기 몸이 어디가 더 좋은지는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페니스를 빨아줄 때 1번 이렇게 빠는 게 좋아. 2번 이게 좋아. 3번 이게 좋아. 4번 이게 좋아. 그러면 이게 더 좋대. 그래? 그럼 그거를 많이 해주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나?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저하고 철학이 지금 같은데요. 네. 저도 후배들한테 얘기할 때 섹스는 대화다라고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처음에는 대화를 해야 돼. 그 대화를 통해서 나중에 눈빛만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제가 쇼하는 건지 아닌지를 금세 알 수 있죠. 네. 야, 전문가의 필이 나요. 내가 아니, 그보다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가는 그래서 거예요. 그게 서로 맞춰가면서 점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라서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나도 제가 어디가 더 좋은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 아직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야 젊은 친구들처럼 뭐 원나잇 가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 하고 만나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해보면 되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결혼하셨으면 지금 살고 있는 남편, 아내와 서로 맞춰보세요. 지금부터 대화를 해보시면 돼요. 여자들의 성감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인데 정말 어디는 너무 싫은 데가 있어요. 근데 남자가 야동에서 보고 그 젖꼭지를 깨물어주면 좋다더라. 아파 죽겠는데 그걸 계속 깨무는 남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그걸 당하고 있으면 여자는 괴로워요. 근데 우리나라 여자들 그거 말하면 굉장히 뭐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근데 얘기를 하시면 좋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죠. 사람은 하나의 우주다. 그냥 단순히 어떤 성 대상으로서의 뭐 가슴을 가진 뭐 여성 성기를 가진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연관성이 있는데 정신적인 부분과도 이게 또 매치가 돼서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그렇죠. 그 사람을 이렇게 소중하게 케어하면서 네, 네. 때로는 가끔씩 거칠게 그런 그 판타지 같은 거를 충족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런 거죠. 뭐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정답은 큰 틀에서 보면 전이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국적인 마초적인 섹스 자기는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여자들은 충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근데 예. 그게요. 그 여자가 좋아하는 데를 해줘야 되는 게 예, 문제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여자가 얘기를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못 해왔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막 앞에만 해주면 여자가 아니야 지난번에는 등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 그럼 등을 살짝 내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엄마들이 여자분들이 대체적으로 가만히 있고 씨름만 조금 하고 이러니까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더 문제는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왜 와이프 앞에서는 발기가 안 되는데 나가서 애인이나 뭐 그런 여자들한테는 발기가 돼서 하고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와이프한테 만족을 못 느끼는 건 그건 남자의 잘못도 있지만 여자의 잘못도 있다라고 봐요. 예, 그 서로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 나는 것처럼 서로 좀 그렇게 알아갔으면 좋겠다. 제 방송 취지가 그거예요. 그렇게 예, 좀 그렇죠. 얘기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좀 하자. 예. 그러면 즐거운 섹스를 할 수 있고 그럼 부부간에도 좋고 그러면 좀 지금 너무 살기 힘든 이 세상이 조금 더 넘어가기 쉽지 않을까. 제가 메일 보낸 게 그거예요. 앞으로 남은 3년을 재밌게 살려면 부부간에 좋아져서 똑같은 밥을 먹지만 어제 신랑이랑 남편이랑 되게 좋았으면 그 다음날 밥이 맛있거든요. 기분 좋게 먹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제 취지가 그거였고 그래서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네. 제가 어제 이분이 오시면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뭐였냐면 네. 차라리 구성애 씨처럼 아주 그쪽 전문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산되어 있는 그 컨텐츠. 근데 섹스, 19금 이런 컨텐츠가 일반인이 그 이야기로 꾸준히 뭔가를 한다는 거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이야기 처음에 들을 때는 신선하고 충격적인데 네네네. 5회, 뭐 10회 가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자기의 어떤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문적인 어떤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 그냥 질러놓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한번 방송하면서 아픔을 겪었어요. 그때는 정말 지금처럼 아무 생각이 없이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빨리 끝내버린 게 저는 후련하다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거는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서 많은 컨텐츠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생활로 잡은 게 사생활이에요. 4가지: 결혼, 연애, 섹스, 이혼. 이혼까지. 사생활, 사생활. 예, 정말 여자들의 모든 생활, 삶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거기에서 물론 지금은 섹스를 많이 얘기를 하겠지만 나중에는 결혼도 섹스고 연애도 섹스고 이혼도 섹스 트러블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컨텐츠를 넓게 갖고 가자. 그래서 한번 아팠던 게 오히려 도움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사생활이 뭐라 그랬어요? 결혼, 연애, 섹스 이혼. 네. 섹스 이혼. 어느새 받아 적고 있는. 아니 지금 개념화를 세팅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적어놔요. 중요한 이야기네요. 중요한. 예, 그래서 콘텐츠가 조금 더 넓어졌고 그리고 지금 하는 친구들이 워낙에 다양한 쪽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라 그런 쪽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하고 싶다는 코너도 너무 많고 얘들이 그래서 그렇죠. 예. 사실은 제가요. 네. 거의 섹스의 달인이거든요. 아니, 행위의 달인이 아니라 군대 때 3년 동안 여성의 몸에 대해서 그 군의관하고 둘이 동기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입으로는 잘해요. 근데 입으로 잘한다는 게 말을 잘한다는 거야. 오로를 잘한다는 거야. 코로도 잘하지. 입으로도 우리 잘하지. 방송이 야한 방송보다 실제로 애청자분들한테 공감을 가고 65%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한 인류의 여성들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악플 안 달리려고 엄청 노력하는구나. 아니요. 집에서 안 쫓겨나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근데 이제 저는 핵심이 모멘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45년 동안 불감증에 살았고 쇼만 하고 살았는데 언제부터 내가 첫 번째 오르가즘을 느꼈는지 그 첫 번째 오르가즘을 느꼈던 그 과정과 전후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솔직히는 남편하고는 오르가즘을 못 느꼈어요. 어쨌든 했는데 네. 근데 어떤 과정에서 갑자기 느끼게 된 거냐는 거죠. 나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게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느끼더라. 그러니까 서서히 오르하고 남편하고 하면서 좋아졌다는 거야. 네. 근데 오르가즘까지는 안 간 거야 지금. 근데 어느 날 오르가즘 팡 터진 거라고. 오르가즘 쉽게 터지지 않아요. 파트너 체인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지금 울린 거잖아. 파트너 체인 그러면 우리 애청자들 나 파트너 체인 할래 이러면 안 되니까. 아니 그것도 뭐 아니, 나름 이런 거지, 이분으로부터 케미로. 도출해낼 수 있는. 아니 애무 단계에서 그게 왔느냐? 진짜 하수들 가만히 있어봐. 인터코스에서 내가 뭘 왔느냐? 질문을 하는 마지막 그렇지. 이거 아니야? 어떤 과정에 걸쳐서 45년 동안 잠자고 있던 그게 분출됐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모멘텀이 되는 거거든. 지금 만나는 친구하고는 아 괜찮구나 정말 좋구나 알면서 그 처음부터 오르를 느끼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항상 하고 감상문을 쓰는 편이고 훌륭하시네요. 네, 그럼 그 친구도 아 그래?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서 저도 가끔 물어봐야 하는데 좋아? 그러면 좋대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 제가 말씀드려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친구를 알아가고 그 친구는 내가 써주는 감상문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고 예 그러면서 한 2달, 석 달쯤 됐을 때 아 이게 오르구나. 그러니까 파트너 체인지를 한 다음에 그 파트너와 연락에 스터디를 하신 거구나. 서로를 알아가면서. 근데 그 공부를 왜 그 전분과는 그게 안 됐을까요? 하다가 그 뭐 다른 문제. 경제적인 뭐 이런 것도 많이 겹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석사 단계를 하시다가 그렇지. 뭔가 이제 학교를 바꿔서 이제 박사까지 가신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궁금한 게 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해요. 아니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박사 논문 쓸 때는 어떻게 됐느냐 그 얘기를 해. 아니. 본 에피소드는 거침없는 성적 표현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들으실 때 서로 민망해질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성적으로 민감한 청소년 및 성애 보수적인 분들의 창취도 금지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어떤 사람들이건 인터뷰를 할 수 있고 어떤 말이건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전해주는 우리나라 거의 유일한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답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 한 분은요, 지금까지 우리 팟캐스트에 나오신 적이 없는 굉장히 평범하신 분이세요. 그냥 주부이긴 한데 그냥 주부가 아니야. 사실은 이게 황진미님과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진미님의 아마 또래도 비슷하실 것 같고, 근데 황진미님 힐링 방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헌정 방송인가요? 네, 아니 헌정은 아니고요. 헌정. 황진미님과 정반대 삶을 살고 계시는 그런 분을 한번 모셔서 황진미님이 지금부터는 저분과 인터뷰 대상이 되시는 거 한번 해보는 그런 역할 같은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저분을 왜 모셨느냐? 자, 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팟빵 순위 같은 거 이렇게 쭉 보면 간혹 19금 그런 콘텐츠가 있죠. 우리도 가끔씩 19금을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주로는 시사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간혹 야 시사 이야기에서 왜 저렇게 니들 야한 이야기에서 못 들어주겠다 하는 우리 어머니 같은 분도 계십니다. 민망하대. 그렇긴 한데 그거는 이제 우리 나이가 느낄 수 있는 일종의 권한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저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운동권적인 이야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야한 이야기만 하느냐 이런 건데, 근데 사실 19금 콘텐츠는 이목을 끌긴 참 좋아요. 콘텐츠만 좋으면 괜찮다 싶으면 금방 순위에 올라와서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그런데 저분이 어떤 분이시냐,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섹스 앤 더 누나라고 굉장히 관심을 받았던 어른들의 성이야기 같은 거였는데요.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백도님이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목소리가 굉장히 맑으신 분인데 그분이 홍시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분이세요. 아, 과일이시구나 이분들이. 예. 홍시, 근데 백도? 예. 아, 그런데 뭔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그 이야기를 이따가 다 하시고. 난 모르겠어. 모신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저분이 지금 새롭게 런칭한 팟캐스트가 이제 아마 자기들 간에 어떤 내부적인 게 뭐가 있나 봐요. 그 부분은 제가 물어보고 싶진 않고. 그녀의 사생활이라고 줄여서 그생이야. 미생에서 따온 거기도 한데요. 근데 검색을 해보시면요, 뭐가 나오냐면 그 팟캐스트 로고에 자세히 보면 눈이야, 사람 눈. 근데 이걸 세로로 놓고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여성의 성기로 보입니다. 봐봐요. 검색해보시면 다 나와. 뭐라 그랬어요? 그녀의 사생활. 그녀의 예. 지금 완전 떴나요? 아니 이제 파일이 하나 나갔습니다. 띄어쓰기 하면 검색이 안 돼요. 다 붙여쓰기 하십시오. 근데 그 전에는 섹스 앤 더 누나가 저분의 장점 같은 게 드러나는 건데, 섹스 앤 더 누나에서의 역할은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들어봤는데요. 백도님이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하드한 분이시고요. 네. 저분은 일반 주부신데 감춰져 있던 욕망 같은 것들을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아,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경험담 뭘 같은 거 해, 이야기를 뭘 하는데 뭘 팟캐스트에서 그냥 막 해, 뭘 해. 근데 갑자기 흥분된 상태에서 네. 또 그쪽으로 머리를 돌리려고 하니까 네, 보고 있어요. 이게 팟캐스트의 장점이기도 하고 예쁜 그렇지만 성기네요, 눈이. 저는 이제 저분을 왜 모셨냐면요. 19금 방송을 하니까 그런 분들을 모시진 않아요. 그거는 저희 팟캐스트 휴지 안 맞고, 네. 황진미님은 이를테면 중년 여성으로서 의사이자 영화평론가시지만 섹스리스로 유명해요, 우리 방송에. 뭐가 유명해 또. 아, 그러니까 청취자는 다 아는 이야기. 왜 우리 찌진자매 그걸로 유명하잖아. 대한민국의 네. 64%가 섹스리스 부부라고 얘기했잖아. 네, 황진미만 그런 게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래서 그 섹스리스를 이야기하면 신비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신자유주의 이야기를 또 항상 당연히 꺼내고, 그렇죠.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홍시님께서 황진미님과 좀 비슷했던 분이세요. 그걸 어떻게 깼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거지. 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섹스의 어떤 정말 제대로 된 재미, 인간으로서 느낄 만한 당연한 권리 같은 것들을 못 느끼고 살다가 그거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 같은 걸 한번 들어보자. 쉽게 시작하면. 말하면 문동권 측면에서 보면 섹스권 확보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그렇지, 지금 그렇지. 듣는 거네. 아. 자, 정식 인사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길긴 했는데, 자, 전 섹스 앤 더 누나, 그리고 현 그녀의 사생활의 출연자이신 그 유명한 홍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부가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산다. 삐삐로트는 앞으로 이제 삐삐 클리닉으로 굉장한 아이템이었어요. 5호점까지는 아예 가게까지 내드려버려요. 1인이 하는 파마 염색 전문 미용실. 강남이라 그러면 거의 가격이 반도 안 되는,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파마할 수 있게, 염색할 수 있게 해주는 샵이고, 프랜차이즈 확대 확산을 위해서 1호점부터 5호점까지는 사장을 모신다. 그래서 파마 자신 있는 분들만 오시면 가게 다 내드리고 월급쟁이 사장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삐삐 클리닉 방송 내용 관련 문의 1588-9170입니다. 송고비네. 사진만 보고도 술을 먹기 시작한 지가 이제 슬슬 근처에 체인점이 생겨서 직접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되는데, 진짜 먹고 싶으시면요, 이걸 키워야 돼요. 송고빈에 체인점 문의하실 분들은 051-555-2244 홈페이지 들어가서 직접 보실 분들은 www.순고빈의 한글로 순고빈의.com 되겠습니다. 26,000원 스마트폰. 마릴로 해서 전파 인증을 무사히 받았고요.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다 문자로 회신이 갔을 겁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물건이 들어오기까지 앞으로 약 반달 좌우. 곽승훈 애무사
최근에 이제 저쪽 사업주하고 뭐 합의 사항에 관련한 중재를 지금 맡아서 해주고 계시고요. 조만간 좋은 결과 있을 걸로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승훈 노무사님이 우리 광고를 듣고 나서 예무사랑 그러니까 직업을 바꿔보려고 생각을 하고 박승훈 노무사 010-992-7766 참 좋은 해독 주스는 아마 신비님이 하신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예. 참 좋은 해독 주스. 제가 지금 2주째 먹고 있잖아요. 예. 사실 강직도가 달라지. 콘다는 기본으로 나오고 다른 부위가 막 팔뚝이 막 이 강직도가 틀려지더라고. 예. 경련이 일어나는 네, 거야. 막 경련이 일어나고. 팔뚝이 마비되는구나. 네. 네, 근데 이게 소화가 잘 되면서 이게 혈액순환이나 이런 게 잘 된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 지금 제가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정말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아이 설마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사나흘 만에 바로 팬이 되셨어요. 참 좋은 해독 주스 1588-5391입니다.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설날 맞이 이벤트. 참 좋은 해독 주스 선물용 5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를 선물로 더 드립니다. 새날에서 듣고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새날 애청자임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혜택이 더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연대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엄청 미인이세요. 그래요. 아름다우세요. 제가 저희 동생들한테는 항상 네, 우리 네. 방송 절대로 까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제 상상을 하다가 목소리는 좋은 것 같은데 상상했는데 까면은 아니다. 아니요, 예쁘세요. 네. 네. 접대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예쁘세요. 아니 오히려 저희가 차린 게 없어가지고 대접하기가 참 워낙 저희가 생긴 게 낙후해서. 이게 쓸만해 보이지가 않죠 여기 첫 이탈리아는. 관상인데 네. 이거 다 그냥 저는 북한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아 이게 이렇게 연변에서 돌 줬다가 이쁜 왔대. 손님이 오셨으면 그 격에 맞는 사람들이 맞아줘야 되는데. 그러게. 아 근데 참. 미모와 포스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포스. 이거 웨이브도 예뻐요. 네. 귀걸이도 센스 있고. 아 근데 이제 삐삐로들한 것 잠깐만요. 같진 않아. 그래서 저 스캔 다 했어요. 네. 그 팟캐스트에서 네. 사람의 목소리를 듣다가 보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네. 일단 저는 19금의 출연자로서가 아니고요. 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알기에는 네. 저분이 이상규 씨 알죠? 나는 네. 친박이다. 네. 그쪽에서 간혹 팟캐스트 강의 같은 걸 하세요. 거기를 제대로 수강하신 팟캐스터십니다. 근데 그걸 배우시고 나서 네. 내가 만들어야 될 컨텐츠를 고민을 하잖아요.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일단 그 강의를 들을 거고. 네. 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접근성이 가장 쉽거든요. 주목받기는 되게 쉬운 주제예요. 섹스 뭐 네, 네. 이런 건데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팟캐스트가 하고 싶었던 이유는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정말 한 20년 정도 저는 제가 불감인 줄 알고 살았고 그래서 남편한테 그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35 넘어가면 의학적으로는 35 넘어가면 여자가 조금씩 이제 성감대가 깨면서 알게 된다 그러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40이 넘어가고 한 2, 3년 전부터 조금씩 그게 이제 좋기 시작하더라고요.